동아랑 동시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전하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네, 이곳은 열린 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2025년도 한 달이 휙 지나갔어요. 네, 새해 계획 세우신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저 생각 없이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아, 노는 게 혹시 계획이셨나요? 네, 목적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는 늘 새해는 좀 새로울 것이라고 좀 다짐을 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그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각오를 한다는 것은 한 번쯤 나를 좀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2월이니까 다시 점검하시고 새해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봐요, 우리. 네, 네, 동아랑 동시랑도 다시 마음 잘 잡고 이 시간 출발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백민주 시인의 첫눈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을 가져왔었죠. 네, 네,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김준현 시인의 글, 차상미 그림, 나는 법이라는 동시집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법? 뭐가 난다는 걸까요? 하긴 뭐가 나라도 그 방법은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는지. 아, 나는 법 궁금하시죠? 네, 네, 저 이 나는 법이란 제목은 동시에서 맨 처음 나오는 그 동시의 제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저는 볼 때 뭘 하든 뭐뭐 하는 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동시집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바다로 가고 싶은 자전거를 타고로 7편의 동시가 실려 있고요. 2부는 흰 크레파스로 점 하나를 찍었다로 10편의 동시가, 그리고 3부는 말에도 뼈가 있을까로 10편, 4부는 단단하고 차가운 자물쇠를 간지리면으로 11편이, 그리고 마지막 5부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새가 되었다로 7편이 실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이 중에서 기대되는 큰 제목이 있었나요? 네. 마지막 5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새가 되었다. 아, 왜냐하면 누구나 새가 한 번씩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흥미로워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 그 흥미로움을 가지고 동시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는 시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 김춘현. 사람은 어른한테만 씨를 붙이는데 열매랑 꽃은 어릴 때만 씨를 붙여줘요.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흙을 덮어주고는 그만 까먹어버린 장미씨, 봉숭아씨, 수박씨, 자두씨. 이름 뒤에 씨를 붙이면 누가 겨드랑이를 간지리는 것처럼 간지러워서 꿈틀꿈틀 긴 몸부림 끝에 떡잎 2장을 날개처럼 펴고는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보라고,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고 있다고. 자, 이런 동시인데요. 정자 씨, 네. 네, 지영 씨 하고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지영 씨, 네, 지영 씨. 그렇죠.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자, 우린 진짜 어른에게 씨를 붙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씨 막 화났을 때 하는 말은 아니고요. 누구 씨라고 붙이는데 열매랑 꽃은 어릴 때만 씨를 붙인다라고 동시에서 말하는데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싹이 되기 전 씨앗이면 어린 거잖아요. 네, 어린 거니까 씨를 붙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네, 우리가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씨앗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 같은데 이게 어린 걸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이 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과일도 그렇잖아요. 과육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남는 것이 씨앗인데 이게 과연 어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생각하면 동시 쓰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보니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의 나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도 옥상 화분에 네. 무씨를 심고 상추씨를 심고 이렇게 얘네들이 씨를 심어서 여기 씨처럼 꿈틀꿈틀 간지러움으로 펴고 날개를 펴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보는 사람들의 관점일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씨를 보고 사람과 꽃, 과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좀 발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상력 부족, 능력 부족. 아닙니다. 네. 시인은 천재입니다. 저는 거기는 아직. 자, 두 번째 동시는 일이라는 동시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김준현. 번데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 짧은 다리를 잊어가는 일. 반창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 짝꿍이 낸 상처를 잊어가는 일. 파란 멍이 보라색으로, 보라색 멍이 희미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몰래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 자, 일이라는 제목만 보면 어떤 일을 말할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노동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노동이 아니라 어떤 기억 그리고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번데기 속에서 짧은 다리를 잊어간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짝꿍이 낸 상처는 멍이 연하게 될수록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이 그려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네, 좀 질문이 난해하긴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님은 어떤 기억이나 그리고 마음에서 일이라는 것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면서 말 그대로 희노애락이잖아요. 네네. 저는 점점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알겠어. 내가 너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저는 이렇게 많이 저를 다잡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남는다.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많이 노력을 하죠. 네. 그게 일이군요.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픔이 아니라 희망이고 그리고 화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르는 너의 의미 듣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게
높이고 스쳐버린 너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네, 아이유가 부르는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 동시는 2부 흰 크레파스로 점 하나를 찍었다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김에서 밥까지라는 동시입니다. 즉 김밥이겠죠. 김에서 밥까지, 김준현. 내 이름이 왜 김밥이야? 내 안에는 파삭한 김과 따뜻한 밥과 맛있는 햄과 부드러운 달걀과 싱싱한 시금치와 아삭한 단무지와 꼬들꼬들 우엉과 물기 많은 오이와 사각사각 당근이 들어있는데 내 이름에 김이랑 밥만 있으면 햄이랑 달걀이랑 시금치랑 단무지랑 그리고 우엉이랑 오이랑 당근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네, 제가 그리고를 잘못 넣었습니다. 그리고를 잘못 넣었는데 그리고는 빼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밥 과연 다른 재료들이 서운할까요? 이 시를 네. 들어보니까 서운할 것도 같아요. 아, 서로 어우러져서 김밥이 되는데 네. 그냥 모두 모아 김밥이라고 하면 그쵸? 다른 재료들은 존재감이 떨어질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 네. 그 모든 재료를 김이 감싸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돌돌 말아주는 것은 김밥이라는 말이죠. 네. 근데 그럼 김밥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서운함을 따진다면 우엉밥, 단무지밥, 햄밥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는 누구를 특정 지어서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름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 좀 그런 경우가 지금도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동안 아빠의 성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성씨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요. 간혹 성씨가 좀 합쳐진 이름들을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붙였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데 김밥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한때 그런 적도 있었죠. 저도 네. 기억나네요. 아, 그쵸. 네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 오늘은 너무 이성적인 것 같아서 오늘 동시를 정말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동시가 모르겠습니다. 네. 장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동시 한 편 들어볼게요. 인디언 아이처럼이라는 동시인데요. 인디언 아이처럼 김준현. 국어책에 있는 글자를 다 주워 모아 흰 눈 위에 수북한 나뭇가지처럼 주워 모아 모닥불을 피우자. 그러면 빈 국어책은 한방눈 내린 초원처럼 넓겠지? 나는 페이지를 넘어다니며 술록처럼 뛰어놀겠지? 국어가 없는 사람처럼 그저 끝없이 달리며 소리를 지르는 평야의 인디언 아이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사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인디언 아이처럼. 네, 오늘 동시가 잘 안 읽혀지네요. 네, 이런 동시인데요. 국어책에 있는 글자가 흰 눈 위에 수북한 나뭇가지 같아서 모닥불을 피운다 하는 것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동시집에 그려진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그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음 모음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장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조금 지금 이 시를 들으면서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을 했는데
지금 재미있다고 했잖아요. 모닥불 그 나뭇가지 갖다 모닥불 피우는 거. 네.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글을 인식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추억, 기억, 뭐 눈 오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 그러셨군요. 네, 존중합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저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군요. 네. 자, 이번에는 3부 말에도 뼈가 있을까? 에서 들려드릴게요. 이건 한글의 자음을 가지고 쓴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글 공부, 미음, 김준현. 미음은 선이 하나 모자라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작고 네모난 방이 되었다. 문도 없는 방이 되었다. 마음이 되지 못한 미음은 좁아 터져서 엄마가 성적 때문에 폰을 못 쓰게 할 때, 친구가 요즘 들어 나하고 놀아주지 않을 때, 나 혼자 틀어박혀 있는 방이 되었다. 마음은 가끔 미음이 되었다. 미음이 팔 하나를 쭉 뻗어서 마음이 되었으면 네모난 도화지처럼, 네모난 편지지처럼 미음 옆에 문고리 같은 아가 있어서 언제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동시입니다. 네, 미음이라는 자음을 하나 드리면 혹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희 동시에서는 마음 그리고 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미음이 네, 말이 계속 겹치니까. 네네네. 미음이 마음이 되지 못하고 네, 미움이 들 때도 있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저는 모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 미음을 생각하면 모두가 예. 떠오른다고요? 네, 근데 좀, 이거 보면, 동시에서 미움, 그리고 미움, 마음, 막 이렇게 계속 좀 같은 말들을 되풀이되는 것 같잖아요? 네, 어렵긴 하죠. 네, 혀가 꼬여요. 네, 저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팔 하나를 쭉 뻗는다라는 부분은 다가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이어지고 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 그리고 문고리 같은 아가 있으면 언제든 열고 나갈 것 같다라는 말에 무척 공감이 되었거든요. 이 글자 하나의 차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요에서도 좀 들은 적이 있죠. 님과 남의 경우. 네. 네. 점 하나 찍으면 남이고 점 네. 하나 지우면 님이고. 점 하나를 지워야겠네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느낌은 천지 차이 같은 그런 동시였습니다. 노래를 너무 자주 듣나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 듣고 올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엄마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동시는 4부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자물쇠를 간지리면 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4부에서 나오는 동시입니다. 들어보세요. 간지럼 김준현. 단단하고 차가운 자물쇠에도 배꼽이 있어요. 열쇠를 넣고 이리저리 간지리면 저도 모르게 꾹 닫고 있던 입을 벌리고 키득키득 마음이 열리는 소리. 네, 이런 동시인데요. 자물쇠와 열쇠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모든 사물에도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동시였던 것 같아요. 시인들의 상상력이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엄마가 네. 갓난쟁이 아이하고 놀을 때 간지럼 태우면 말하지 못한 아이 웃잖아요. 네.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떠오르셨군요. 네.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쇠, 자물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저희 사투리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네.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라는 동시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준현. 잠이 든 가족들 대신 때 묻은 가족들 옷이 세탁기에 모였다. 오늘은 재밌는 하루였니? 민지랑 지수랑 학원 마치고 그네 타고 놀다 왔어. 아빠는 오늘도 늦었네. 회사 일 끝나고 따끈한 붕어빵 사오느라 늦었네. 미안해. 엄마, 일요일에는 꼭 썰매 타러 가기다. 숙제 다 해놓으면. 내일 아침은 맛있는 된장찌개. 때 묻은 가족들 옷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를 껴안고 와글와글 말들이 많았다. 자, 세탁기 안에 있는 빨래 가족들이 모여서 일상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세탁기 안에 네.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아이 뭐 다 옷이 들어가서 이거 빨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력 있게 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가족들,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옷들도 가족으로 만나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우, 오늘부터 세탁기 속을 들여다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은. 좋습니다. 저는 네. 물량이 만나만 봤는데. 아, 그래요? 너무 현실적이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5부에서 나오는, 이제 5부는 제가 아까 마음에 드신다는 책 제목이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새가 되었다.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새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봄 가까이 김준현, 할아버지 콧구멍만
벌름벌름 꽃냄새라도 맡는 걸까? 산소호흡기 안에서 흰 나비 한 마리 날개를 접었다 폈다. 봄이 온 듯. 네, 저는 동시에서도 약간 뭉클한 걸 한 번씩 더 2번, 3번 읽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 동시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에게도 봄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따스함이 느껴지는 동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김준현 시인의 동시집 나는 법으로 함께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고 그리고 그 알기 쉬운 언어로 편안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그런 동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동시가 봄 가까이라는 마지막 동시였는데요. 우리의 계절도 곧 봄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지친 사람들에게도 봄이 가까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의 동시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노래 한 곡 들으신 후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 꼭 하시고요. 그리고 동화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유나가 부릅니다. 봄이 오면. 봄이 오면 하얗게 핀 꽃들녘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바구니엔 앵두와 불꽃 가득 담아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가만히 안으면 마음에 온통 봄이 흐드러지고 들녘은 활짝 피어나네. 봄이 오면 봄바람 부는 연못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노저으러 가야지. 나룻배에 가는 겨울 오는 봄 씻고 노래하는 당신과 나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겨우내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 아이가 지내는 곳에 있었다. 나에 대한 짧은 여행과 휴식을 주고 있는 시간. 이런 나는 아이에게 어떤 색깔이고 어떤 색깔로 서 있는 걸까? 눈사람을 만들 때 오는 즐거운 색깔? 구름이 가득 끼어 하늘을 볼 수 없는 색깔? 안녕하세요. 동아랑 동시랑의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우리에겐 참 많은 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그 모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영님, 네.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죠? 저는 보라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저기 보이는 물병도 네. 보라색인 거죠? 네, 텀블러. 와, 보라색, 보라돌이, 포도, 와인, 우리 모두 좋아하는 색깔이죠? 네, 보라색 많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정자님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슨 색이세요? 잘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했는데 네. 언제인가부터 초록색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 초록색 제가 입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초록색을 보고 있으면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신가요?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내가 무슨 색을 좋아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지가 부릅니다. 보랏빛 향기.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색깔이 있는 노래를 선택해 봤는데요. 괜찮으셨나요? 오늘 소개할 그림 동화책에도 색깔이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제목은 바로 색깔 손님입니다. 아, 네. 색깔 손님은 독일 작가 안트 예담 선생님이 글과 그림을 해주셨고요. 유혜자 선생님께서 옮겨주셨으며 한올림 어린이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어떤 색깔의 손님인지, 나에게 오는 손님은 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오는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깔 손님. 그림책을 열면 어둡고 칙칙한 무채색의 집안에 차 한 잔을 들고 잔뜩 겁먹은 얼굴로 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불안해하는 할머니.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심지어 나무조차도 무서워 늘 집안에만 지내는데요. 하지만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 집안은 언제나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열려있는 창문으로 종이 비행기가 휙 날아들어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종이 비행기는 노랑과 주황색으로 창을 물들이며 날아들어왔지만 겁이 많은 할머니는 종이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는 그것을 난로에 넣고 활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난로에 태워진 종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며 할머니는 무서워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지영님, 네. 할머니는 종이 비행기를 왜 태워버렸을까요? 아까 무서움도 또 많기도 하지만 집안이 깨끗한 걸 좋아해서 태워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죠. 네. 지저분해서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아서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깨끗한 걸 정말 좋아하셔서 태워버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네. 언제 꿈을 꾸게 될까요? 할머니처럼 무서운 꿈? 아니면 기분 좋은 꿈? 저는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좀 있으면 그런 게 많을 때 무의식의 세계가 꿈으로 좀 표현돼서 꿈을 많이 꾼다고 프로이트 꿈의 해석에 보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어떤 꿈이에요?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옛날 집이기 때문에 토방, 마루,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생전에는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활짝 웃으면서 토방으로 딱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마 비 온다고 외야골 눈에 가서 못 심고 온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활짝 웃는데 정말 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가 내리고 활짝 웃고 못 심고 그래서 좋은 꿈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할머니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누가 찾아왔는지 궁금하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할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내 비행기 어디 갔어요? 라고 다짜고짜 묻는 남자아이를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대답을 못하고 서 있자. 근데 할머니 나 쉬마려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어 라고 용기 있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는 2층 계단을 통통통 밟으며 사라졌어요. 아이가 쉬하는 동안 소리 나지 않게 음악을 좀 듣고 올까요? 네, 그럴까요? 이모진이 부릅니다. 신호등.
그때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오는 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인 일일까요? 아이가 올라갔다 내려오자 거실 한쪽이 모두 알록달록 예뻐졌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는 액자와 사진 벽돌까지. 그리고 할머니 자신의 오래전 사진도 말입니다. 와, 정말 예뻐요 하며 온 집안을 예쁘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여 갑니다. 이 책들은 다 본 거예요? 다 읽었지. 그럼 나한테 하나만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책을 읽어주고 아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아이와 할머니는 그렇게 가까워져 가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물론 아이와 책을 읽는 동안 집안은 더욱 예쁘게 물들여지고요. 왠지 따뜻하고 흐뭇해지는 이야기 같아서 저도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지영님, 네. 할머니에게 아이는 어떤 손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아이가 물들인다고 여러 색으로 물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을 열게 하는 신비로운 손님,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손님일 것 같아요. 와, 저는 무지개 손님. 네, 그리고 처음에 책장을 열었을 때 집안이 어두침침했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들어옴으로 자꾸자꾸 밝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밝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네. 자, 책을 다 읽고 나자 아이는 할머니에게 함께 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요. 거실은 어느새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도 행복으로 물들어져 있고 무섭고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지영님, 네. 이렇게 행복하게 놀아본 적이 많으시죠? 네, 요즘도 행복하게 놀고 있긴 하지만 와우. 어렸을 적에 정말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많이 놀았었죠? 맞아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죠. 네. 저는 전래놀이를 배우고 봉사하면서 음. 아이들과 같이 놀았던 때가 그래도 좀 좋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았을까?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할머니는 빵에 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돌아갈 시간이 되자 쓸쓸한 목소리로 너무 늦었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그런데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난 엘리제 할머니야. 난 에밀. 엘리제 할머니 안녕. 할머니 집 되게 좋아요. 에밀, 내일 또 보자. 에밀이 집 가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빨간 맛.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콜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단 너무 끈을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콜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일곱 개의 무지개 빛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복숭아 주스 with sour 믹스 무 내게 주고픈 칵테일을 brew 기속이 쨍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붙여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가면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냥 우리 rap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내 말을 하니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여줘 거칠하게 강렬하게 궁금해 honey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찾아봐 baby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할머니 집은 더욱 밝아지고 예쁜 색으로 채워지고 혼자 남게 된 할머니는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어요. 어떤 일이 생각났을까요, 지영님? 아까 꼬마 손님을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또 집안도 정리해야 돼서 네, 그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비행기를 난로에 태워버렸잖아요. 네. 비행기를 적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책에 보면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표정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요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이 책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 속에서 다 나타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해본 듯 구겨진 종이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 드디어 종이 비행기를 다 만들었어 하고 밝게 웃으면서 책 마지막 부분이 끝나거든요. 네. 이렇게 할머니는 행복한 얼굴로 내일 만날 에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에밀은 또 어떤 색으로 할머니를 방문해 줄까요? 지영님은 네. 찾아주시는 손님이 어떤 색깔의 손님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색깔이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고정을 하기보다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색을 가진 사람 모두 네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분에 따라 아니요? 오시는 분 오시는 분이 누구라도 그리고 그날 와 네. 좋습니다. 저는 무지개 색깔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그냥 무지개 색깔을 가진 손님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딸아이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네. 겨울방학 동안. 그래서 그런지 날마다 그냥 왕창 좋았어요. 그렇군요. 아이에게 늘 무지개 같은 예쁨과 즐거움을 주는 색깔의 어린이 되려고 노력한다. 청취자 여러분은 아이에게 자신에게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색깔의 손님이 되고 싶은지 나에게는 어떤 색깔의 손님이 오시면 좋을지 우리 서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존재로서 아름답다.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전달해보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김준현 시인의 나는 법이라는 동시집과 한올림 어린이 출판사에서 나온 독일 작가 안투예 다음 글그림, 유해자 옮김, 색깔 손님 동화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네.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잠시라도 좀 동심이 되어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셨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그래서 2월인데요. 새해 계획했던 것들에서 조금 어긋났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요. 네. 그래도 우리 조금 숨을 편안하게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2월이기로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인디언 계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끔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 일부러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2월은 삼나무에 꽃바람이 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낭만과 여유를 담고 싶어서 저도 전해드리는 2월의 의미인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꽃바람이 부는 달이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잔잔한 행복이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화의 김정자.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내 눈 끝에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내 붉게 타는데 어디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내 붉게 타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